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오늘 잘 견디신 거 맞죠? 오늘 그 시장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주가가 2시서부터 오후 2시서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 이 급락에 대한 내용은 미국 해지 펀드 상한가입니다님 5번째 추천 헤지펀드의 감사합니다. 부분이 파산설 이런 것이 지금 그 루머, 아직은 보도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루머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내린 그런 상황이니까요. 일단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장 먼저 분석을 하고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쪽은 좀 올려주시면은요, 제가 보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저도 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겠죠, 그죠? 힘든 부분인데요. 잘 추스려야겠죠, 그죠? 어쨌든 뭐 이렇게 움직인 시장을 안 본 것도 아니고 다 봐왔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다 경험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도 뭐 정리를 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한번 보자고요. 시장 먼저 볼게요. 오늘 움직인 게 이래요. 오늘 움직인 게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자, 봐보세요. 요게 코스피 지수고요. 네,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또 이렇게 플러스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플러스로 시작한 그런 상황이고, 플러스로 해서 또 올라왔거든요. 그쵸? 21포인트까지. 근데 81포인트까지 내렸으니까 거의 뭐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요까지는 괜찮았어요. 지금 요까지. 그래서 등락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요렇게 움직인다. 견조하다. 견조하다. 그래, 여태까지 지금 내렸었던 그런 상황이 이었으니까 견조할 수도 있겠지. 그쵸? 견조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견조한 부분을 저는 알려드렸었던 거예요. 제가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와우밴드나 아니면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제가 올려놓거든요. 요거를 제가 올렸어요. 이렇게. 네, 뭐라고 올렸냐면 여기 잠깐 볼게요. 자, 봐보세요. 이거는 오전에 올린 거거든요. 오전. 오늘 시장 움직임이 약간 다르게 분석됩니다. 요건 좋았어요. 그쵸? 바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견고하고 하방격직성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어요. 진짜 아침에는 이랬어요. 저도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저점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고 저점 부분에서 뭐 그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경기 부양책, 미국은 최대 1.2조 달러에 이르는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상황이고, 한국도 11.7조 원의 추경이 간밤에 국회를 통과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총리가 금융 안정 정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오늘 18일이잖아요. 그죠? 18일 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것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오전이에요. 이게 오전이야. 이게 오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견조했어요. 그죠? 움직임도 괜찮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플러스 나 있는 그런 상태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제가 점심을 이제 12시부터 1시가 이 점심시간이잖아요. 그 점심. 예,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닌 거야. 이제부터는 문제가 달라졌어요. 이상하다. 견조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아침에 이렇게 봤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코스닥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래, 어제 샀으니까 오늘 파는 거 내가 이해를 해줄게. 요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요 부분에서 금융투자는 더 이상 팔진 않았습니다. 그쵸? 이게 5,800억 팔 동안 2,700억 여기서 더 늘지는 않았어요. 기금은 움직이지 않았던 거는 뭐 오늘 아침부터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더 나오지는 않고 그대로 있는데 계속해서 프로그램식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는데, 이렇게 해서 요거 판 거는 인정까지 해주겠는데,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에 대한 부분을 못 봤잖아. 그러니까 와우밴드에 알림 설정을 해놔.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은요, 유리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들어오든지. 그럼 거기에 제가 글을 올리면은, 카카오톡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글을 올렸어요. 요게 이제, 증시 운영 시간, 요거지요. 그쵸? 증시 운영 시간과 주가 폭락을, 그러니까 주가 등락폭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글로벌 경제가 불황을 피할 수 있다는 기존 전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시부터 내린 거는 헤지펀드,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가 지금 다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과 미국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중국 경제가 낚아는 것보다 확이 커서 낙가마저 사라지는 분위기야. 뭐 모건 스탠리도 성장률을 줄이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1.25 글로벌 성장률을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찾아봐야지, 그렇죠? 찾아봐야지. 그랬더니 문은신 장관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떻게 말했냐면 미국의 변동성, 미국 시장의 변동성, 주식 시장이 미국 변동성에도 미국은 시장이 변동을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개장을 할 계획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거래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문은신 장관이 얘기했거든요. 낙폭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와 은행 이런 쪽은 증시는 닫아서는 안 된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찾아봐야죠. 이거 찾아봐야지 이거. 한국 시장도 낙폭이 크게 이루어질 경우 증시 운영 단축, 그러니까 증시 개장 시간을 뭐 9시부터 지금 3시 반까지 돼 있는데 이걸 단축을 하거나 주가 등락폭, 상하제 엠폭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상하제 엠폭 있죠. 이거를 줄일 수 있어요.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 버쩍 들더라고. 그러면서 봤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가에 대한 부분이 툭 하고 내려오는. 아니 진짜 글 올리고 이게 2시잖아요. 이게 2시. 글 올리고 저도 화장실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도 지금 어제도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라 최근에 계속 뭐 주식하는 사람들 어디 잠 잤겠어요. 저도 제 어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잠이 잘 안 와요.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잠깐 가서 세수를 하고 세면대 가서 세수를 하고 딱 왔는데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거야. 툭툭툭 밀리더라고요. 정말 진짜 악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탁 느낌을 보고 이거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딱 살펴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미국 쪽 헤지펀드의 일부 헤지펀드를 투자 잘못하면은 헤지펀드는 파생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왜? 이걸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지. 다우지수가, 미국의 다우 산업지수가 어제는 올라왔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헤지펀드 파산할 수 있어요, 그죠? 헤지펀드 이 부분에서 파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렸으니까. 이 부분이 또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바쁜 거야. 그래서 금리 내리고 돈 풀고 제로금리 이렇게 한 거야. 한국은 50bp 내렸잖아요. 이거 안 되죠, 그죠? 더 내리고 지금 11.7조 원, 7조 원 추경. 지금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제2의 추경 필요하다. 제2의 추경.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내리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러면 바닥이라는 부분, 바닥을 찾아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구나. 그래서 저도 계속 바닥 찾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날 거예요. 만약에 바닥이 1600포인트 바닥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냐고. 그쵸? 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1650포인트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1550포인트다. 누가 얘기할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얘기한 데는 이 자체가 예측이니까 지금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니까 대응의 영역이니까 이걸 가지고 믿어서 매매를 할 수는 없다. 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씩 해보는 거야 계속. 이 주식도 사보고 저 주식도 사보는데 그거는 비용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주가 바닥을 찾는 방법. 저는 방법을 알려드렸던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해보니까 다 마이너스더라고. 사는 족족이 마이너스가 나와. 그럼 아니잖아, 그죠? 사면서 움직이는 부분에서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사는 족족 마이너스가 나와. 네. 그래서 어제 테스트로 들어가서 내가 사놨었던 종목들은 아침에 다 팔았어요. 아침에 다 파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침에 플러스로 다 팔았어. 진짜로 플러스로 다 팔았어. 제가 긁어서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엑서사이즈, 연습을 하는 다음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그 밑에다 글을 또 하나 붙인 거잖아요. 프로그램 매매 분석. 이거를 해야 된다. 오늘도 제가 움직이는 부분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야. 계속적으로 나오네, 이게. 한번 봐볼까요? 이거 눌러보면 금방 또 느껴지는 거죠. 그죠? 어제 제가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이 6천억 중에서, 프로그램 매매 6천억 중에서 외국인이 4,600억을 이렇게. 예. 그러니까 6천억에 외국인들이 다 판 거지. 그죠? 차익이든 비차익이든. 기관들은 1,000억. 금융투자 600억 분이 안 팔렸잖아요. 지금 이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예. 결국은 외국인들이 다 끌어가는 거거든요. 코스닥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2천억 샀으면 오늘 2천억 파는 거지, 그죠? 1,800억 팔았지. 거기에 코스닥 1,200억 팔았잖아요. 기관은 없잖아, 지금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들이 다 짓고 있는 거지. 일자별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 코스피에서. 조 단위로. 그쵸? 어제 코스닥에서 2천억 샀으면 오늘 1,000억 파는 거고 내일 또 팔면 되는 거고. 시장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이 잡고 있잖아요. 그죠? 잡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또 기억나는 게 있죠? 제이커브 효과? 이거를, 사실은 이 제이커브 효과는, 제이커브 효과는 환율에 적용하는 거예요, 환율에. 환율에 대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손을 대면 그 정책적 효과가 처음엔 안 나타나. 계속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J커브식으로 이렇게 나이키 커브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요 부분처럼 공매도 있죠, 공매도. 공매도 제도를 막게 되면은, 이제 금지를 하게 되면 주가가 내렸다. 제가 그래서 과거의 치가 있다. 주가 내린 부분에 과거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더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나올 공매도는 없지. 그죠? 없는 상황에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만 챙기면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공매도가 나오는 부분은 대차한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차한 것들은 빌려온 거니까 그 부분만큼은 계좌에 들어온 거니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16일 날 나오고 17일 날 나오고 18일 날 나올 수 있어. 그거는. 그렇지만은 공매도가 나간 부분을 환매수한 거는 다 돌려줘야 돼. 공매도와 대차. 그러니까 이 절차를 모르니까 아니 왜 지금 공매도 금지했는데 공매도가 나와요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답답한 거야. 모르는 거지 그게. 그러면은 이제는 공매도를 금지를 했는데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야. 공매도를 금지했어. 그 주가에 대한 부분을 흔들려. 그러면 안 팔어? 있는 주식 팔면 될 거 아니야. 빌리지 않고 갖고 있는 거 팔면 되잖아. 그거를 프로그램식으로 걸어서 파는 거지. 자, 어제, 엊그제, 지지난주 제가 얘기할 때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지, 그죠?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기관들이 매도하는데 그중에 금융투자자들이 매도하니까 금융투자자를 잘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월요일서부터 그렇잖아요. 제가 월요일서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신 대표가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은 팔 게 없으면 지껏 팔면 돼. 프로그램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지 이제는.
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에. 그 이후에 움직여요. 그 이후에. 근데 오늘 급격하게 빠진 부분은 미국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나가 떨어진 거야. 그 나가 떨어진 부분이 루머로서 한국 시장에 들어온 거야. 갑자기 2시에. 그러니까 아직은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그렇다고 해서 바닥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팔 수 있나? 저거를 팔 수 있나?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그 J커브, 나이키 커브로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반전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나올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반전하는 부분은 나올 거 아니야. 요거지, 얘기죠. 요게 이제 얼마냐, 이거지. 얼마냐. 지금 공매도의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6개월. 그러면 공매도를 금지한 때에 기간이 있어요.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8개월이었었고 2011년도가 3개월이었었어요. 그거는 유럽에,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 사태 뭐 이런 유럽의 재정위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행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세 번째 시행하는 부분인데 이게 6개월이거든요. 여기 8개월, 3개월 다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서 다 올라왔거든요. 그럼 6개월 안에 움직인다라는 얘기지. 그 안에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거를 저는 생각을 해놓고 엊그제서부터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사봐야지. 왜냐하면 사보고 깨지면은 이게 아니지 지금. 그죠? 그리고 다시 팔아내고, 누군가 또 사가지고, 사보고, 이거 깨지면 아니지,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든잖아요, 그죠? 그 비용은 제가 지불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본방사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들어라. 제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들어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바닥에 대한 부분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부분이 없잖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거기에 새롭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한국의 정부도 추경 예산 제2의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현재의 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쳐다본 게 그거였었어요. 요 부분이 있고 이 상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매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기관들의 매매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매를 볼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써놓은 부분들이 잘못됐다. 그렇잖아요. 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장을 약간 다르게 봤었는데, 다르게 분석했는데 아닌 거야, 갑자기. 어쨌든 뭐 트레이딩 전략은 그대로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있었고 미국이 돈 푸는 거 다 똑같은데.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증시 운영 시간을 줄이고 주가의 등락폭, 상하 제한폭까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국의 문우신 장관이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재무부 장관. 근데 얘가 이 얘기를 한 거야. 이 얘기를. 미국의 변동성. 참아보세요. 미국은 변동성에도 주식시장을 개장할 계획이고, 그쵸? 누가 얘기했어요? 문우신이. 여의치 않을 경우 거래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고 문우신 장관이 얘기했는데 괜히 얘기했겠어요? 뭔가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재무부 장관이니까 미국에서 돌아가는 월가의 이 모든 정보는 재무부 장관 안에, 손바닥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 얘기가 눈에 띄인 거야. 딱 띄었어. 그리고 한국 시장을 딱 보니까 한국 시장에도 옛날에 공매도 금지를 하고 공매도 금지한 이후에 착착착 진행돼 있던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 정책에 이게 있는 거죠. 이게. 한국 시장도 낙폭이 크게 이어질 경우 증시 운영을 단축할 수 있고 주가의 등락폭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이게 제 경험치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몰랐죠? 제 경험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올려놓은 거예요. 급하게 올린 그런 상황이니까 되도록이면은 와우밴드 이용하기 이렇게 누르면은요, 이렇게 제가 글을 올리면은 이렇게 딸랑하고 떠. 그거 보시거나 아니면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 쪽에 올라오시거나 들어오시면은 제가 거기다가 양쪽에다 같이 올리니까. 그리고 현재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요걸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어제 걸 보고 어제 올린 거 보고 오늘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이걸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본방사수가 아니면은 다시 들을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니까 들어오실 때에 올려놓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보는 부분에서 구독을 해놓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잖아요.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빠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딱 써놓고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세수하러. 나도 지금 긴장하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리고 딱 생각하니까, 테스트 하려고, 아침부터 이렇게 매수를 해놓고, 어제부터 매수를 해놨고, 아침에 플러스 나니까 다 정리했거든. 정리한 부분에서 딱 보니까 다 플러스인 거야.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아닌 거야. 그럼 오늘 테스트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놓은 거. 그러니까,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제가 선별을 해서 사놨거든요. 주식을 사놨어요. 사놓은 거. 저도 프로그램식으로 사놓으니까, 100주면 100주 쭈르륵, 50주면 50주 쭈르륵, 10주면 10주 쭈르륵, 20주면 20주 쭈르륵, 파는 것도 50주 50주면은 쭈르륵 팔고, 파는 그런 얘네도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왜 나는 프로그램 쓰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 아침에 정리한 것은 다 플러스가 나는데, 그러면은 종목에 대한 부분도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종목에 있는 거를 쫙 걸어놨는데 쫙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와, 대단한 부분이 딱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이 2시서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고, 당연히 코스닥 시장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코스닥 시장 시가가요. 520포인트, 6포인트에 11포인트까지 플러스 났었어. 근데 그게 29포인트까지 빠진 거야. 아침에 산 사람들은 다 마이너스. 엄청난 거지, 그죠? 아직 시장에 대한 부분은 확신할 수 없는 거지, 그죠?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 자, 그러면은 현재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죠? 이거에 대한 항상 제시를 하면은 답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봐야 되는 거거든. 그 부분을 우리는 인식을 해놓고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저는 신 대표는 항상 방송에서 그 답을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하루 확인하는 거지.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예. 놓치지 마시고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사실은 원래 목요일까지 했었던 거잖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20분. 딱 4시 20분에 열어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딱 그만큼만 딱 해놓고 끊어가니 본방사수예요, 이거는 본방사수. 이걸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유튜브뿐이 없어. 유튜브뿐이 없어요. 다시 볼 수 있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그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오전 10시. 요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거는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요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만들어 드릴게요. 생각을 해보자. 삼성 SDI가 몇 퍼센트 빠졌어요? 9% 빠졌어. 자, 삼성 SDI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무지하게 빠졌거든요. 만약에 얘는 주가가 올라와서 빠진 거니까 주가가 안 올라온 것도 이렇게 빠졌잖아. 빠지는 폭은 거의 비슷해. 얘나 쟤나. 자, 이제 불안하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종목을 갖고 있어. 이 종목이 불안해. 그러면 얘를 바꿔. 삼성 SDI. 아니면 LG화학으로 바꿔. LG화학도 잡아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다. 반등을 하면 얘가 올라오겠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잡아보세요.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자율반등 구간에서는 얘도 올라오고 얘도 올라와. 다만 시간 차이가 있어. 얘가 먼저 오고 얘가 늦게 올라오고, 이 중에서 빨리 올라오는 주식이 있고 대형주에서도 늦게 올라오는 주식이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자율반등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자율반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주식이든 저 주식이든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은 오늘 또 내렸잖아. 그럼 어제 팔았으면 좋은 거지. 그죠? 근데 어제 팔은 부분이 2시서부터 급락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누가 예측을 하겠냐, 이지. 아침에는 몇 %였어요? 플러스 났잖아. 그럼 팔고서 못 사가지고 안달하다가 플러스 나서 샀는데 오늘 또 빠졌어. 그럼 더 죽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야. 쉽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움직이지 말라고. 내가 움직여 볼게. 예? 돈 들여서 움직이는 거야. 이게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움직여 볼게. 그래서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제는 바닥을 디딘 것 같아요. 그럼 바닥에서 살 거야? 발바닥에서? 발목에서 사야지.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 그러니까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 타이밍적인 부분에 시간은 우리는 갖고서 보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켜놔야지. 흔들려서 떨려 나가면. 지금 신용들은요, 다 죽었지. 신용은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신용에서 털린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들어오지. 자, 이제는 이렇게 어렵게 움직였었던 시장의 전리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타이밍이 안 온 거야. 타이밍이 오면 그 타이밍에 맞게끔 움직일 거예요. 그쵸? 근데 신대표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걸 일로 바꿔?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일로 바꿔도 되겠네? 그래, 교체는 가능하다. 교체. 종목에 대한 부분을 팔고 교체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팔고 현금을 갖고 있는 건 오히려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다. 어쨌든 지금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은 견뎌내야 되니까.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스탁론이나 신용이잖아. 자, 이제 공매도 금지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공매도 금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있잖아. 근데 신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너무 시장이 불안하니까 각각의 개인마다 특성이 있는 상황이고, 특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불안해서 못 있겠어. 그러면 대형주를 해야지. 그러면 대형주 어느 걸 할 거야? 지금 저 신 대표 셀트리온 헬스케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얘기 안 하잖아. 이거 들레리였잖아, 이거는. 살 수는 있겠지. 현금으로 갖고 이거 살 수는 있겠지. 어차피 이게 바꾸려면은 같은 폭으로 내린 부분에서 바꿔야 되는 거잖아. 자,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잡아보세요. 이거를 선물로 바꿔놓을게요. 선물로 바꿔놓고 좀 크게. 외국인들 선물을 얼마큼 샀냐면 9,500억, 1조를 샀어. 1조 원 매수. 주식은 프로그램 매매로 빠지면서 패면서 얘는 선물을 샀거든요. 선물을 산다는 거는 뭐예요? 내일 주가가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자, 한번 봐보시겠어요? 언제부터 얘네가 샀는지. 자, 제가 밑으로 내렸어요. 아침에는요, 무지하게 팔았어요. 이거 봐보세요. 여기 1,000억 단위로 팔았죠? 외국인들. 근데 얘가 사기 시작한 게 2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30분 정도 지났을 때 2시부터 빠져가지고 2시부터 빠져서 2시 30분 이렇게 됐을 때 갑자기 줄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거 봐라. 3시 정도 됐을 때는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이게 15시 3분 맞죠? 그죠? 4분. 그리고 종가 무렵에 1조를 샀네. 그럼 불안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결국은 선물을 샀다는 것은 주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지. 그죠? 아니면은 주가가 올라올 것이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할 것이다. 그때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디가 먼저 움직여요?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율 반등에 의해서 얘가 먼저 올라오든 제가 먼저 올라오든 순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율 반등폭은 비슷할 것이다. 그럼 먼저 움직이는 건 뭐예요? 그쪽이야. 그럼 불안하면 그쪽으로 바꿨다가 다시 종목을 다시 사면 돼. 그때 가서. 다만 팔아놓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못 살 거 아니야. 갭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져서 종가에 이렇게 빠지든 어쨌든 간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시장의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은 내일 주식을 안 팔아? 아니에요. 내일 주식 팔아요. 이거보단 덜 팔겠지. 그쵸? 그러면은 내일 움직이는 부분에 다시 프로그램 매매에 나오는 이 속도를 우리는 측정을 해야 되고, 이 속도를 측정을 해내 가면서 주가가 다시 반전을 할 거냐, 올라올 거냐, 이 상황을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유를. 공매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공매도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걸 파는 겁니다. 어차피 시장은 리스크에 의해서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받을 부분이 없는 거야.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팔다가 멈칫한 거야. 더 이상 안 팔더라고. 더 이상 팔진 않더라고요. 희한하죠, 그죠? 코스피에서 딱 그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딱 요 부분이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에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은 전무후무하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진짜 전무후무한 상황이잖아. 그렇지만 심리에 대한 것들, 9.11 테러 때 그 극박했던 심리, 미국의 그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그 극박했던 심리, 그리스가 묻어나면은 뭐 스페인, 이탈리아 지금 다 날아갈 텐데 이 유럽의 재정 위기에서의 극박했던 심리, 그러면서 QE를 하고 돈을 풀고 풀어내고 지금 미국도 지금 돈 뭐 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50만 원씩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과거의 경험치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 그게 공교롭게 맞닥뜨린 게 공매도인 거야. 공매도한 이후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에 빠진다라고. 공매도 금지한 부분에서 대차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팔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외국인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걸 팔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사면 되잖아. 본인이 갖고 있는 거 팔고 다시 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갖고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선물을 이용해서 올라오면은 올라올 것 같으면은 선물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 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갖고 있는 부분을 팔고 밑에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파는 상황이 계좌에 마이너스로 찍히는 상황하고 연결이 돼 버리니까 무서워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갖고 있는 종목을 대형주로 한번 옮겨봐. 지금 뭐 LG화학도 많이 빠지고 삼성 SDI도 되게 빠져. 삼성 SDI 사는 사람들은 신용으로 사는 사람은 다 죽은 거고.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지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빠졌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다 죽은 거니까. LG화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 반전을 한다, 반등을 한다, 이 부분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일로 옮겨가지고 다시 또 그 주식을 사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파이 게임인 거야. 이 시장의 파이 게임인 거야. 파이 게임. 파이가 줄었으니까 어차피 이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 자체가 줄은 거잖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 투자했다면 지금은 7천만 원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왜냐하면 시장 파이가 이렇게 줄었으니까. 근데 나는 투자를 잘해서 오늘 올라가는 것만 골라서 사가지고 플러스는 날 수 있어. 그렇지만 맨날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진짜 나는 뭐 잘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잘 이끌어가가지고 나는 창해 에탄올 샀어. 창해 에탄올 사가지고 수익 났어. 근데 지금은 반토막이지. 갖고 있으면 안 하지, 그죠? 못 팔았으면 죽음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트레이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A 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많이 올라왔을 때는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사야 되는데 A 종목을 다 팔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00주를 갖고 있다. 1000주를 다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200주만 하면 되잖아, 200주만. 근데 이런 부분에서 거래세도 안 내고 호가에 대한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는 ETF도 있어요, ETF도. 그래서 ETF에 대한 강의를 지난주 토요일 날 한 거예요. 제일 필요할 때 한 거고. 제가 ETF 강의하면서 지금 ETF 매매하면 안 됩니다, 얘기했어요. 좀 더 기다렸다 하자. 시장이 안정되고 시장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하자. 미리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을 거다. 왜냐하면 ETF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ETF에 대한 구조를 모르고 주식과 같이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니까 그게 된 거지. 그러면은 이제는 생각을 해보자. 지금은 무슨 상황이에요? 공매도 상황이잖아요, 공매도. 지금 공매도 상황이잖아요. 그럼 공매도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제가 와우밴드에 이렇게 올려놓잖아.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올려놓잖아. 들어와서 보시라고요. 들어와서 보라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공매도 이걸 만들어가는 거거든, 지금. 네? 이걸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 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한번 해서 그냥 끝내자. 대신에 페이백을 다 하면 되는 거니까, 페이백. 페이백 다 해드리면 되는 거잖아. 결제 금액에 대한 페이백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밴드가 있잖아요, 제 스마트 밴드가 있으니까 스마트 밴드에 일주일을 드리면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상황이었었거든요. 어제 질문한 것도 그거예요. 대차 거래와 공매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왜 공매도가 아직도 나와요? 대차 거래되어 있는 거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대차 잔고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나 공매도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지. HTS를 사용하든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하든 아니면은 모바일을 사용하든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과거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땠냐. 그래요.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맞을까? 거기에 진짜 잔고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숏커버링해서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은 뭘까? 그걸 생각을 해놓고 많이 내렸다면 교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 어려울 때는 뭔가 알아야 되거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오히려 손실나는 비용보다 적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보고하면 되는 거잖아. 봐보세요. 아침에 판 거. 18일날 다 팔았죠? 테스트하고 있잖아, 다. 맞죠, 그죠? 그죠? 여기에 어디가 마이너스가 있어? 주르륵. 현대차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 SDI는 넘어갔나 보다. 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2%고, 삼화콘덴서 2%고, 삼성 전기도 지금 1.7. 아침에 다 팔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테스트를 하는 것과 테스트를 안 하는 것, 테스트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다. 트레이딩을 하는 것과 트레이딩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만약에 트레이딩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바닥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바닥에 대한 부분을 찍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들어와서 봐라. 4시 20분에 장 끝나서 내가 항상 여니까 실제적으로 밖에 계신 분들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회사원들이나, 이런 쪽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보잖아. 많이 못 보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알려드려야 되는데, 알려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고스럽지만 해야 돼. 유튜브에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와우넷에 와우밴드에 알림 설정을 해놓고, 아니면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알림 설정을 해놓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니까. 지금은 수익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따질 때는 아니지. 얼마만큼 견뎌서 내가 그 이후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바꿔갈 거야. 분명히 6개월이란 말이야. 공매도 금지 구간은 6개월이야.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이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서 딱 봤을 때에 그 주가가 다시 올라온다네. 다시 올라오는 그 기간.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같이 힘든 시장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 갖고 있으면 좀 불안할 거 아니야. 그 종목에 대한 신뢰감이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럼 그 종목을 팔아. 그 현금 갖고 있으라고. 그런 상황은 만들면 안 되고. 그러면 삼성 SDI 아니면은 LG화학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사. 그건 안 불안할 거 아니야. 빠져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산 건데, 9,500억이면 1조 산 건데,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가 6배가 넘죠, 그죠? 6배가 높으니까 6배가 넘은 상황이니까 현물을 산 부분에 6배를 치면 6조 산 거잖아. 아직은 시장에 대한 바닥은 오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1,500이 깨지고 1,400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1,100까지 간대.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는 재개한다는 부분을 믿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해서 올라왔으니까. 다만 내가 얼마만큼 자금의 여유도가 있느냐, 그래서 견뎌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었겠지. 지금은 너무 쉽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종목을 쉽게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쉽게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하면은 손실 나겠지. 하면은 마이너스, 거래 비용이라도 발생되겠지.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보험이지. 우리가 갑자기 큰 사고가 나면은 보험비를 받죠. 보험을 받잖아요. 그죠?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고 안 나면 날리는 거잖아요. 보험 비용이잖아.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을 들으면은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큰 금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그죠? 보존 처리를 할 수 있잖아. 그것처럼 현재의 시장에서는 조금씩 한 줄에도 움직여야 되는 거야. 한 줄에도 샀다 팔았다 해봐. 가만히 있으면은요 계속 주눅만 들어. 한 줄에도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서 내가 매매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굉장히 견조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오늘 그게 제가 이 정도면은 저는 계속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으니까 오늘 이 정도면은 가능하다. 진짜 저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써놓은 겁니다. 오전에 이렇게. 예, 오전에. 약간 시장이 다르게 움직여요. 라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켜보는데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1시, 1시 반? 이때 막 느껴지는 거예요. 1시에서 1시 반이면은요,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일 때야. 이게 1시잖아. 1시에서 1시 반이면 이렇게 견조할 때야, 견조화. 여기서 쓴 거고. 그리고 2차 레포트는 여기서 쓴 거고. 그리고 세수하고 왔더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빠지기. 그렇지만은, 빠진 부분에서는 비용인 거야. 감내를 하면 되는 거고, 다시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 가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트레이딩이 필요한 거고,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안 되면 진짜 이렇게 프로그램식으로, 저도 이렇게 프로그램식으로 쫙 매수를 하거든요. 프로그램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진짜 아침에 판 거는 다 풀었어요. 하여튼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대책안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있어요. 오늘 9시 뉴스 한번 봅시다. 아니지. 8시 뉴스, 9시 뉴스 똑같지, 그죠? 최근에는 타이틀, 메인 뉴스가 8시에도 하고 9시에도 하니까 여기에 주식시장 대폭락했습니다. 주식시장 또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서특필식으로 나와서 이게 기자가 이렇게 풀어내는 시리즈물로 해서 딱 풀어내는 부분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그러면 바닥이었었거든요. 오늘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어제 거 한번 보시고요. 어제 거 보면은 제가 오늘 얘기한 부분을 이해를 할 거예요. 엊그제 걸 보면은 어제 한 부분을 이해를 할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고요. 유튜브는 무료니까 구독을 하고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해 놓으시고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만들어서 알림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견딜 수 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똘똘 뭉쳐서 움직여야지 어떻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제가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해 놓을게요. 트레이딩을 해서 지금은 아주 견조해요.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발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발목에서 사봅시다 라는 시그널적인 부분을 제가 드릴 테니까 본방사수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누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들 힘들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알려줘야 돼. 누군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다고 주눅 들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눅 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 한 줄에도 한 줄에도 매매 트레이딩을 해보라고. 한 줄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잘못되는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내려온 게 얼만데. 그러면 그 한 주 한 주에 대한 부분이 없어진다 치더라도 바닥을 형성했을 때 정확하게 교체 매매를 하고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하나의 미랄이다라는 거야. 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돼.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늦지 마시고 4시 20분에 엽니다. 무료잖아. 그리고 내일 시장 외국인들이 선물 많이 샀으니까 좀 세게 좀 올라와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오는 게 안 올라오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자, 내일 들어오신 회원님들의 종목에 상한가가 깃들기를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일 확실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힘든 시장 잘 견디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조금만 견디면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 조금이 사람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뭉쳐서 가보자.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